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조교님을 모셔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댓글로 레비조교님을 원하셔가지고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43점, 32점 이상의 목표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스터디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2점이 목표라면요. 사실 문법에서 딱 몇 개만 다루면 돼요. 가정법, 시제, 슈두생략, 그리고 관계사 두 문제는 꿀팁대로만 적용하면 저게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암기하기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 ing로만 찍어도 3개는 맞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셔서 쉽게 공부하고 부담감 없이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근데 32점뿐만 아니라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43점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우리가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해보라고 하셨어요. 그죠? 맞나요? 그렇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추가 자료를 보태서 여러분들 목표 점수를 달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무원 목표신 분들,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스터디를요, 이제 저랑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조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레비 뿌이? 군무원 32점 전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2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만 공부를 해도 이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난 3일만 해도 한 하루만 해도 가능하겠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나 진짜 영어 한지 너무 오래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도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애플, 그 다음에 book 이런 식의 단어만 아시는 분들도 공부를 같이 하면서 충분히 32점 플러스 37점 이상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43점, 47점 정도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영어에 진짜 목매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소한의 전략들을 그래도 2-3개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군무원 32점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문법, 청취, 독해 3가지의 영역이 있죠. 그럼 이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청취랑 독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로 찍었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 이것 또한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취 독해를 하나로 딱 찍었을 때 합격생들의 평균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최저 점수가 48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괜히 있잖아요. 해석도 안 되고 리스닝도 안 되는데 풀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한 리스크를 절대 여러분 리스크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8점이 이제 우리의 목표 점수가 될 거고요. 하나로 찍었을 때. 그런데 진짜 운 좋게요. 청취와 독해가 일반적으로 23, 25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27, 25도 나왔네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나로 찍었을 때 여러분들 운이 좋아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보고 난 이래야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48점을 맞은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문법은 32점이 나오기 위해서 96점 플러스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법 영역에서 딱 이 3가지만 맞아도 35점 평균 나온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가정법과 시제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하나? 슈두생략. 이 3개는요. 사실 공식 암기예요. 진짜 암기입니다. 이렇게 암기만 하면 충분히 맞을
맞을 수 있는 거를 정말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최근의 경향성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스터디에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방대한 자료를 드리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정법은 총 몇 문항일까요? 6문항 시제, 6문항 슈드생략, 3문항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6문항 시제는 골고루 6문항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행 시제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슈드생략은 3문제. 그럼 총 몇 개예요? 우리 더하기 하면 15개죠. 그럼 이 15개 곱하기 3.84를 한다면 점수가 58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58 플러스 48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5점 평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15개 맞추고 나머지 하나로 찍을 거잖아요. 지금 이 3개만 공부하실 분들은요. 그러면 뒤에 찍은 거에서 맞은 게 분명히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찍은 거에서 플러스 맞은 거, 그 다음에 내가 풀었던 것들 중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두 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맞추기랑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자면 당연히 다 맞추시겠지만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35점, 32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35점 이상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전략이 1번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영역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우리는 목표 점수 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3가지 영역만 공부하는 분들은 나 영어 더 하기 싫어. 굳이 나 43점까지 맞을 필요 없다. 나는 32점만 그냥 턱걸이로 넘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만 열심히 해서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하고 이제 목표 점수 달성을 하면 끝납니다. 아주 깔끔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서 에이, 그래도 나는 조금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문, 청, 독. 청독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하나로 찍는다. 그래서 48점 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럼 문법에서 가정법 했고, 시제 했고, 슈드 생략 했고, 그래서 3개 했고, 하나 더. 사실 이거는요, 1번 전략 말고 2번 전략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준동사 유형이 있습니다. 준동사는요, ing 형태랑 투부정사 형태, 이 형태만 정답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 준동사의 유형에서 총 5개가 이렇게 예쁘게 출제가 돼요. 그럼 비율적으로 뭐가 훨씬 더 많죠? 얘가 더 많네요. 그러면 우리 준동사 유형을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ing로 찍읍시다. 어때요? ing로 그냥 찍으면 3개는 맞추잖아요. 5개 중에 3개. 그럼 이렇게 6개, 6개, 3개, 15개에서 총 18개나 맞아버리네요. 그죠? 18개. 그러면 1번만 공부하려고 하시던 분들도 사실 그냥 요 전략이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면 준동사 5개 중에 외울 것도 없이 하나로 ing 찍으면 끝나니까. 그럼 18개를 다 맞았다고 해볼게요. 실수하는 거 혹은 내가 찍어서 맞추는 거를 다 제외하고요. 그럼 18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문법이랑 독해에서 48점 정도를 맞췄을 때 평균 점수가 얘는 39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39점이에요.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그 다음에 준동사 하나로 찍었을 때 39점.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만 하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35점 평균. 그러면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할게요. 32점 이상만 난 그냥 맞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준동사 요렇게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준동사에서 3개만 찍어도 그냥 나는 다 점수 맞을 수 있어. 3개는 그냥 다 내 거야 라는 전략이 되겠죠? 32점 전략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그럼 43점 전략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까 32점과 달라질까요? 어느 부분에서 달라질까요? 일단 문법, 그 다음 청취, 독해. 청취, 독해는 하나로 찍어도 될까요?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취랑 독해는 그냥 그대로 하나로
찍는다. 근데 여러분들 막 파트 1은 이거 찍고 2는 이거 찍고 3는 이거 찍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그냥 하나로 쭉 찍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청취 독해 하나로 찍었을 때 48점 정도가 최소로 나온다 생각을 하고요. 문법에서 일단 뭐뭐뭐 해야 되죠? 가정법, 슈드 생략, 그 다음에 시제 636. 그래서 얘는 총 15문제를 맞추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유형을 해야 되죠? 네, 준동사 유형 5개. 그래서 여기부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암기 필요. 그래서 준동사는 5개가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해요.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암기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동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출제 포인트들. 문법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돼 라는 것 정도는 설명드리겠지만 딱 요 정도의 프로세스로 외우면요 5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관계사예요. 관계사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문법 32점 교재 7스킬을 수록했습니다. 이 7스킬대로만 적용하면 무조건 2개를 맞추지만 요즘 들어서 조금 난해한 문제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1개 이상은 무조건 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사를 공부하지 않았을 때, 자, 봐봐요. 가정법 S 시제 플러스 준동사만 공부했다고 칠게요. 그럼 15개, 5개, 그럼 20개죠. 그럼 20개를 맞추고 청취 독해를 하나로 찍었을 때는요, 평균 점수가 42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프로세스로 가정법, 준동사, 시제, 슈드 생략 시제, 준동사 5개 맞추고 관계사에서 1개, 2개 정도 맞추면요. 얘는 43에서 44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목표 점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결국 뭐다? 관계사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32점 목표 점수 교재긴 하겠지만 여기서 무조건 43점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확실히 알려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경찰 48점 플러스 정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경찰분들이 진짜 고민하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어휘도 암기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 독해도 안 되고 어휘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다 공부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찰 48점 플러스 전략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연히 문법 해야 되죠. 청취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리는데 푸는 거. 오늘은 맞추겠지. 항상 우리 오늘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청취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독해. 내가 리스닝이 원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취 그냥 하면 돼요. 사실 문법만 조금 파고 바로 시험 봐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리스닝이 된다는 건 독해도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법과 독해를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문법은 그래도 48점 플러스가 목표가 나오려면 못해도 85점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럼 아까 43점 전략이랑 좀 겹쳐요. 자, 1번 가정법, 슈드 생략, 준동사 시제 이렇게 해서 15개죠. 그 다음에 준동사가 5개죠. 그 다음에 관계사가 2개입니다. 그럼 이게 합치면 22문항이거든요. 22문항을 맞추면 85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조동사 2개와 그 다음에 접속사 2개. 이 중에서요, 조동사 제가 작성한 이 유튜브 영상과 자료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하나 플러스 이상은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접속사 2개는 어느 정도 해석 연습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적용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2개 정도를 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92점 정도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92점, 85에서 92점 플러스가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법 영역에서의 전략이에요. 그럼 독해에서는 어떻게 해요? 독해가 총 28문항인데요. 여러분들 지테크 독해에서
어휘 문제 8개고요. 일반 질문, 추론형, 그 다음에 일반 질문형이 합쳐서 20개입니다. 파트별로 어휘 문제는 2개씩 있어요. 그런데 이 어휘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차라리 어휘 문제는 안 푸시는 게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동의어가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휘 자체도 요즘 좀 어려워졌고요. 문맥적인 동의어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알더라도 문맥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휘력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어휘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독해 전략을 어떻게 세운다? 파트 1은 인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트 4는 편지 글입니다. 혹은 공지입니다. 그래서 총 인물 파트에서 7문제, 편지글 공지에서 7문제가 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파트 2랑 3에서 얘네들은요. 찍어주세요. 괜히 뭐 여러분들이 나 이거 풀어볼래 했다가요. 괜히 풀었다가 1위자리 점수, 그 다음에 12자리 점수 나오신 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풀지 마시고 찍어요. 하나로. 아까 청취랑 같은 번호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날의 번호를 설정해서 찍어도 되는데 청취랑 독해랑 따로 점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취랑 독해랑 찍는 번호를 다른 걸로 하시는 분들이나 같은 걸로 하시는 분들이나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쭉 가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3는 이렇게 찍었잖아요. 인물 문제는요, 사실 딱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물 문제는요, 어느 정도 어휘를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인물은 문제 풀어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푼다. 파트 1. 편지글도 우리 사실 편지글은 그래도 우리가 읽기 편해요. 당연히 어려운 어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편지글 또한 처음에 왜 썼냐로 시작해서 세부사항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장 구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 암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는 연습도 조금이라도 적용을 하신다면 인물 편지글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14문제를 다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X. 왜 그렇죠? 아까 우리 43점 전략에서 92점 플러스 48점 이게 나왔을 때 우리 목표 점수 몇 점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92점이 나온다면요. 92점이 나오고 48점이 나온다면 아까 하진 않았네요. 47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뭐야? 여기서 독해에서 확실하게 2문제만 더 맞추면 48에서 50점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48점 전략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지우고 딱 요렇게만 하도록 합시다. 자, 1번 문법에서는요 92점 이상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85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85점이 나오려면 가정법, 시제, 슈드, 생략, 준동사, 관계사 정도만 다 맞아도 돼요. 조동사 2개, 접속사 2개를 맞추지 않더라도 이렇게 22개만 맞춰도 85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85점이에요. 자, 두 번째 청취는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독해는요. 파트 1과 파트 4를 합쳐서 확실하게 맞은 개수는 몇 개 정도를 하면 안전할까? 2개에서 4개 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독해에서 파트 1만 제대로 판다 해도 어렵게 나오는 회차에 우리가 다 맞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4 위주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한다. 자,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거 완전 기본기도 없고 문장을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독해에서 뭐 1형식에서 5형식 문장의 구조를 보는 자료
그 다음에 해석 연습 자료들을 조금씩 들을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좋은 건 문법에서 확실히 92점이 나와주고 다음 독해에서 한 문제만 더 정확하게 건지면 딱 예쁘게 48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아슬아슬해. 그렇기 때문에 파트 1과 독해 파트 4에서 같이 두세 개 이상이 무조건 맞을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전략 설정이 되셨나요? 딱 요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믿고 여러분들 같이 스터디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민지텔프 교재랑 인강 스터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교재 있죠. 그래서 서민지 문법 32, 지텔프 32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교재를 구매를 해서 카페에 인증을 해줍니다. 카페는 제가 하단에 설명란에 적어 놓을 거예요. 카페 인증을 해주고요. 두 번째, 제가 항상 대기를 하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카페 인증을 해주시고 카카오, 풀친, 서민지, 지텔프로 인증한 거를 스크린샷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카페명도, 활동명도. 자, 그러면 1, 2번을 하면 스터디 링크를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강생들은 조금 더 차별화가 될 거예요. 인강생들은 개별적으로 1대1로 많이 첨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카카오 풀친으로 계속 진도 상황을 보내주세요. 계속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진도 상황을 계속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카카오 풀친으로 진도 상황 보내주시고 공통적으로 저희 스터디 링크는 같은 스터디 링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강생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자료가 있으면 일단 스터디 링크에 제공은 되나 아마 여러분들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멤버는 열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인지하시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인강생분들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 2, 3번 인강생 같은 경우도요. 일단 첫 번째로 카페에 인강 인증 이름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인강 인증 플러스 교재 인증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도 카카오 풀친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하고 등급을 변경을 해드릴 테니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스터디 링크를 받아서 같이 공부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32점, 43점, 48점 플러스 목표분들을 위한 전략 설명과 그 다음에 스터디 진행, 스터디를 이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이신 분들은 충분히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카카오, 풀친, 서민지, 지텔프로 연락을 주시되 한 번에 몰아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세요. 그럼 맨 위에다가는요. 이렇게 무조건 작성해 주셔야 돼요. 연락이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지텔프 몇 점 상당 신청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하나로 몰아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요, 진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를요, 스샷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서 첫 번째로 이 유튜브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것까지 같이 보내주시면요, 문법 1회 선물로 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1회분 그냥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터디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